자, 먼저 손에 들고 있던 무장 레일 캐논 발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스프린터 모드가 속도 중심의 모드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레일 캐논, 이 레일건이라고 하는 거는 탄속이 빠른 그런 무기이기도 하잖아요. 일부러 그거에 맞춘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깨에 타이어를 발사하는 로드 브레이커라는 기술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터보 드리프트, 피닉스맨이 몸을 낮추고 적의 공격을 피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데 정말 드리프트 하듯 이렇게 적의 공격을 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리뷰는 바로 피닉스맨 스프린터! 저번에 피닉스맨 엑스타리온 리뷰를 했었는데 이번엔 스프린터입니다. 아직 발매 전에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그래서 오늘 선행 리뷰로 준비했습니다. 발매는 26년 4월 29일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스프린터 단품 기준 29,600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피닉스맨 피규어 본체가 안 들어있어요. 아머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초이라 컨텐츠 컴퍼니에서 건담블릭과 콜라보 기념으로 특별 구성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사전 예약 이벤트! 피닉스맨 피규어 본체를 포함한 한정 수량 100개를 준비해서요. 사전 예약 이벤트로 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트 구성 가격은 37,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초이라 컨텐츠 컴퍼니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패키지를 한번 보면은 스프린터 스포츠카입니다. 스포츠 쿠페. 이걸 피닉스맨이 피닉스 파워를 이용을 해서 스프린터 모드로 이렇게 도킹을 한 모습이 왼쪽 모습이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 이 스프린터 제품 안에는 피닉스맨의 이 피규어 본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자체는 상당히 얇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방금 이제 사전 예약 이벤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피닉스맨 피규어 본체를 이렇게 별도 포장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포장을 풀어보면 완충 포장 안에 에어캡 포장에 한 번 더 종이 포장까지 해서 아주 안전하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풀어보면 색깔이 보입니다. 이제 짠! 이렇게 피닉스맨의 피규어 본체가 함께 배송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오픈! 안에는 스프린터가 아머 형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매뉴얼이랑 그리고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내용물 전부 다 꺼내봤고요. 일단은 가운데에 웬 피닉스맨이 있어요. 요거는 입혀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덤입니다. 그래서 어깨 아머의 파란색 부분을 열고 빼줄 수 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열면 빼줄 수 있죠. 이게 일단은 실제 피닉스맨과 1대1 사이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피닉스맨 가져와 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상태에서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들을 온전한 상태로 만든 건데요. 일단 바로 피닉스맨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아머로 입혀도 되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스포츠 쿠페, 그러니까 스포츠카 모드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스티커 먼저 좀 부착을 하면서 이제 다음은 이제 자동차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스티커는 이 팔이랑 어깨에 부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잠시 빼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양팔 부착을 했고, 자, 이렇게 어깨도 스티커를 전부 다 부착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모든 파츠를 가지고 와서 스프린터 스포츠카 모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밑에 있던 검은색 파츠, 이게 차량의 앞유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어깨 두 개를 먼저 변형을 시키도록 할게요. 일단 모양을 보면 어깨에 바퀴가 있잖아요. 이게 앞바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유리창이 될 백팩을 가지고 와서 꺾여 있는 파츠를 이제 유리창 형태로 만들어주고, 뒤에 보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근데 구멍에 양옆으로 홈이 파져 있죠. 이 끼워질 조인트에도 돌기가 있습니다. 이 돌기를 안쪽 홈에 맞춰주면은 차량의 앞유리 형태가 되죠. 그럼 반대로 바깥쪽 홈에다가 맞추면 이제 백팩 형태가 되는 거겠죠. 아무튼 우리는 지금 스프린터의 스포츠카 모드로 갈 거니까 유리창 모양 만들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파츠를 펴고 뒤로 가서 조인트를 딱 일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러면 어느 정도 벌써 이 차량의 앞쪽 형태가 완성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팔 아머를 가지고 오면은 이걸 바깥쪽으로 이어봤을 때 이거 차량 본닛인 것 같은데? 해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모양에 맞게 차량 앞부분 앞쪽으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깨 아래쪽이 되겠네요. 어깨 아래쪽으로 가서 팔 아머를 조인트에 맞게 장착. 조인트가 두 군데입니다. 내부에 구멍이 두 개 보이죠? 이 두 군데 맞춰서 끼워주면 돼요. 그럼 이제 다리 파츠 남았는데, 다리 파츠 같은 경우는 일단 발목이 꺾여 있으니까 발목을 정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모양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위에 있는 무릎 아머를 접어주고 양쪽 발을 발 앞이 바깥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어줍니다. 그리고 발목을 밑으로 펴면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가 딱 고정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양쪽 다 해주고 이 발목을 이제 끝이 위를 보게, 그러니까 안쪽으로 수납되게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뒤집어 보면은 차량의 뒷부분이네? 라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만든 차량의 앞부분, 이 뒤쪽에도 조인트가 있죠? 이쪽으로 방금 만든 나머지 절반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갈라져 있던 차량을 하나로 모아주면서 앞쪽, 중간 두 개, 뒤쪽까지 전부 다 락을 걸면은 벌써 스포츠카 모드가 완성된 것 같은데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아직. 어떤 거? 짠! 무기인 레일 캐논입니다. 뒤집어서 안쪽에 이렇게 무기를 세워서 쓱 이 틈새에다가 넣어서 수납해줍니다. 깔끔하게 남는 파츠 없이 짜잔! 스포츠카 모드 완성! 자, 그러면은 완성된 스포츠카 모드 살펴보도록 합시다. 와, 근데 스포츠카 모드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라인이 되게 잘 빠졌어요. 옆에서 봤을 때 이 묘하게 납작하면서도 앞쪽에서 봤을 때는 되게 뾰족하게 샤프하게 보이는 이 앞 라인 좋은데요? 뒤쪽으로 보더라도 후미등 같은 경우도 되게 날카롭게 샤프한 디자인으로 된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바퀴들은 당연히 편하게 잘 굴러가는 형태니까 이제 가지고 놀기 아주 좋죠. 드리프트 하듯이 딱 해갖고 멋진데? 일단 차량 앞부분은 검은색이랑 은색 부분이 도색 처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은색 부분이 되게 날카로운 디자인, 직선적인 디자인이어서 엄청 멋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 라이트 부분은 스티커를 부착하긴 했지만 기본 바탕에 주황색이 도색 처리되어 있어요. 거기에 라이트 특유의 디테일을 스티커로 추가해준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에 정중앙에 금색으로 차량의 엠블럼에 속하는 부분이 도색 처리되어 있고요. 이 앞쪽에 이런 디테일들, 조금 내부가 파여있는 음각 디테일이라든가, 그리고 슬쩍 옆에서 봤을 때 휀다의 이 곡선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이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차량의 앞유리에 보면은 여기 와이퍼 디테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윗부분을 보면은 요만큼 이 앞쪽이랑 중앙 라인의 빨간색은 도색 처리고요. 이 뒤쪽으로는 파츠 분할되어 있는 빨간색입니다. 그대로 이제 뒤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뒤쪽 역시 검은색 영역이 존재하고 뒤쪽으로 내려와 보면은 여기 엠블럼 형상, 그리고 후미등, 아까 날카롭게 조형됐다는 그 후미등, 이 뒷부분이 되게 뭐랄까? 자동차의 후면은 약간 라이트가 눈 모양이기도 하잖아요. 그 눈꼬리가 이렇게 쫙 올라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엄청 날카로운 눈매 같다는 느낌도 살짝 든단 말이죠. 이런 거 참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하부에도 이렇게 디테일들, 약간 날개 같은 디자인, 그런 게 좀 추가되어 있고요. 조금 굴곡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이고요. 차량의 옆면도 보면은 옆에 검은 색깔의 양각 디테일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더라도 튀어나와 있는 형태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고, 휠 같은 경우도 휠 디자인이 약간 그 바람 같은 그런 곡선,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바람의 표현이랄까? 그런 느낌 좋고요. 앞쪽 뒤쪽 전부 다 이제 휠 자체는 은색으로 도색 처리되어 있고요. 가만 보면은 내부에 동그란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약간 브레이크 디테일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도색되어 있는데 앞면은 빨간색으로 도색되어 있고 후면 이제 안쪽이 또 은색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이드 미러라고 하면 이 거울 쪽 색깔은 생략하기도 하는데 생략 그런 거 없이 디테일이랑 도색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차량의 하부를 보면은 이제 아머의 디자인들, 그리고 수납되어 있는 무장 이런 것들도 보입니다. 확실히 디자인부터 가지고 놀기도 좋은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피닉스맨과 함께 두었을 때 이런 느낌, 확실히 스포츠카답게 납작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세웠을 때 사이즈 차이는 은근 있는 편입니다. 그치만 우리는 피닉스맨을 가져왔으면 해봐야죠. 피닉스 파워! 피닉스맨 스프린터 모드! 자, 피닉스맨은 옆으로 잠시 피해 있고 이제 도킹을 위해 다시 변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절반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무장까지 전부 다 수납한 상태에서도 그냥 반으로 갈라주면은 되게 편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장을 꺼내주기만 하면은 심플.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뒤쪽 이제 다리 아머를 빼고 위쪽 유리창 부분을 빼고 안쪽에 팔 아머까지 빼주면 기본 한쪽 면의 분리가 끝납니다. 동일하게 반대쪽도 분리를 시켜주도록 하죠. 이렇게 안쪽까지 전부. 자, 그러면은 다리부터 가보도록 하죠. 일단 발 돌려서 이렇게 돌릴 때 라쳇이니까 단단하게 돌아가 줍니다. 그렇게 발을 밑으로 내리고 발목을 펴고 앞을 보게 돌려주면 됩니다. 돌릴 때도 여기도 라쳇. 그리고 접혀져 있던 무릎 아머를 딴 이렇게 올려주죠. 다리가 완성됐습니다. 반대쪽도 연속 동작으로 이렇게 발목 펴고 무릎 펴고 양쪽 다리의 완성. 그리고 양팔은 스티커 부착한 쪽이 앞쪽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파란색 아머를 벌려서 그냥 결합 준비만 해놓으면 끝. 다음으로 어깨를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아까 잠깐 변형하면서 이야기했었죠. 유리창 부분이 이렇게 빠져서 돌기를 바깥쪽으로 해서 90도 돌려서 다시 장착. 그리고 세워져 있던 포신을 앞을 보게끔 돌려주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한 클릭 한 클릭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반대쪽도 동일하겠죠. 이렇게 돌려서 다시 결합하고 꺾어주고. 자, 도킹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팔은 바로 끼울 수 있게 해놨는데 다리도 보면은 이 파란색 부분을 앞으로 당겨서 해치 오픈. 반대쪽도 해치 오픈. 그리고 어깨 역시 파란색 파츠를 당겨주면 해치 오픈. 반대쪽도 마찬가지. 쉽게 말하면은 파란색 부분을 열어주면은 장착 준비도 끝납니다. 먼저 다리 뒤꿈치에 있는 구멍에 맞춰서 장착, 해치 닫아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팔은 안쪽에 있는 구멍에 조인트를 끼우고 닫아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그리고 어깨는 이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조인트를 어깨 뒤에다가 끼워서 결합.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에 오른팔에 레일 캐논까지 들려주고 피닉스맨 스프린터 모드 완성! 오, 다리도 엄청 커지고 어깨도 커지고 전반적인 볼륨감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느낌도 상당히 좋고요. 특히나 이제 파란색 바디인데 빨간색의 아머가 장착된 게 되게 잘 어울린다. 그게 먼저 떠오르네요. 오, 좋은데요? 그래서 사이즈 간단하게 재보면 이 상태에서 머리까지가 약 21cm, 어깨까지가 이게 21cm가 넘어가는데 어깨 무장까지 하면 23cm도 넘겠네요. 오, 꽤 커졌는데요. 그러면 자세히 보기 전에 이쯤에서 간단 비교! 짜잔! 먼저 리뷰했던 피닉스맨 엑스타리온 모드와 비교해보도록 합시다. 확실히 엑스타리온 모드가 전반적으로 좀 큰 메카들과 합체했다 보니까 사이즈가 훨씬 클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스프린터 모드 같은 경우는 그 묵직함보다는 날렵함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서로 많이 다르다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물론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피닉스맨은 한 명이니까 이 둘이 동시에 등장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완구로 보는 이 모습은 상당히 좋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는 피닉스맨 그대로죠. 몸통이랑 뭐 드러나 있는 허벅지까지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피닉스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같은 얼굴에다가 뒤로 가보면은 머리끈 부분도 잘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은색깔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에 빛 반사할 때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반짝반짝한 게 보기 좋죠. 그러면서도 이 속도의 스프린터 모드답게 날렵한 디자인, 끝으로 갈수록 샤프해지면서 뾰족한 그런 느낌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색되어 있는 초록색이랑 금색 포인트도 존재하고요. 어깨 위쪽으로 바퀴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먼저 공개된 정보로는 이 바퀴도 발사해서 공격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활약을 할지는 또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팔 하박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있다면은 일단 앞쪽도 팔 자체를 좀 감싸고 있다는 느낌도 있는데 바깥쪽에서 보면은 이 끝부분
아머 끝부분이 마치 클로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갖고 길게 뻗어 있는 것도 좋은데 이걸로도 공격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여기에 어깨 위쪽도 이제 총구가 하나 보이거든요. 이걸로도 사격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거기다가 드러나 있는 쪽에는 좀 기계적인 내부 디테일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요. 요 안쪽으로는 약간 동력선 아니면 탄띠 같은 그런 디테일도 보여요. 그리고 뒷면은 조금 모양이 바뀌어 있지만 차량의 모습도 조금씩 보이는구나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된 무장은 레일 캐논입니다. 레일 캐논이라는 이름답게 앞부분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끝부분이 갈라져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발사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검은색 파츠에다가 이렇게 초록색이랑 금색이 도색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손에 그대로 쥐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일단 허벅지까지는 피닉스맨의 다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무릎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머를 입고 있는 형태입니다. 정면에서 보면은 초록색 포인트들도 있고요. 안쪽으로는 좀 더 기계적인 덕트 디테일 형태의 그런 몰드도 좀 보이고 뾰족하게 솟아있는 무릎이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다리 내부에도 보면은 좀 기계적인 디테일들 같은 게 노출되는 게 보입니다. 이 발목까지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다리 바깥쪽으로는 또 이제 차량의 외부 형태인데 여기도 이제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발 자체는 엄청 날렵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모양도 좋지만은 발등에 있는 이런 은색의 도색된 포인트, 그러면서도 뒤꿈치는 또 적당히 널찍하게 되어 있는데 확실히 접지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가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 피닉스맨이 코어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피닉스맨의 가동을 따릅니다. 목은 축을 통해서 회전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통수의 끈 같은 경우는 연질로 되어 있어서 볼 조인트로 돌리고 이렇게 들어주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은 라쳇 관절로 편하게 들고 내리고 할 수 있고요. 팔 옆으로 드는 부분은 튼튼한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깨 아머가 추가되어 있다 보니까 완전히 드는 건 안 되고 45도 각도 정도 움직이고요. 팔꿈치는 단일 관절 역시 튼튼한 축인데 90도 이상 굽혀지더라고요. 허리 관절은 따로 없고요. 다리로 바로 가보면 일단 다리 들고 내리는 부분 여기가 되게 쫀쫀한 라쳇으로 되어 있어요. 소리도 좋고요. 적당히 쫀쫀한 게 일단 라쳇의 느낌 자체가 되게 좋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리 옆으로 드는 부분 튼튼한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움직여보면 90도 이상까지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은 튼튼한 축으로 90도 가동을 해줍니다. 모양을 보니까 이 이상 굽히기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바로 허벅지가 닿았어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도 안쪽으로 꺾고 하는 부분이 잘 보면 한 클릭 한 클릭 움직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에 발목을 돌리는 부분 역시 라쳇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목을 안으로 굽히고 펴는 부분 역시 라쳇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무릎 꿇기가 힘들 것 같다가도 발목의 힘으로 딱 버티면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프린터 모드 액션도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손에 들고 있던 무장 레일 캐논 발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스프린터 모드가 속도 중심의 모드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레일 캐논, 이 레일건이라고 하는 거는 탄속이 빠른 그런 무기이기도 하잖아요. 일부러 그거에 맞춘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스프린터 부스터! 이 발에 달린 강력한 부스터로 엄청난 스피드를 낸다고 하는데 역시 속도 중심의 모드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 애니메이션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모르니까 임의로 포즈를 취해봤어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스포츠카니까 땅을 달릴지 아니면 이렇게 하늘을 나는 거일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확실히. 아니면 땅도 달릴 수 있고 하늘도 날 수 있는 그런 기술일 수도. 그리고 어깨에 타이어를 발사하는 로드 브레이커라는 기술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터보 드리프트! 피닉스맨이 몸을 낮추고 적의 공격을 피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데 정말 드리프트 하듯 이렇게 적의 공격을 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블레이즈 인피니티! 피닉스맨이 빠르게 달리면서 궤적을 만들어서 그 궤적에서 불꽃이 솟구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자동차들도 보면 레이싱 같은 거 이렇게 앞으로 달릴 때 바퀴에 궤적 따라서 불꽃이 일어나는 그런 연출들도 있잖아요. 그런 기술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이 스프린터를 제가 이전에 리뷰한 엑스타리온에 있는 이 피닉스맨 소체에도 끼워 보도록 합시다.
이 피닉스맨 본체가 기본 사이즈는 똑같은데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피닉스맨 본체입니다. 왼쪽이 엑스타리온 모드에 있는 본체, 오른쪽이 일반 버전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보면 큰 차이를 못 느껴요. 옆에서 보면은 차이가 있다. 엑스타리온 모드에 있는 피닉스맨이 가슴이 더 큽니다. 몸통이 앞뒤로 더 두껍죠. 아무래도 뒤에 보면은 엑스타리온 모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어깨를 뒤로 접어줬으니까 경첩이 하나 추가되어 있기도 하죠. 근데 엑스타리온 모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본체가 허벅지 회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랑 무릎도 이중관절이란 거예요. 일반 피닉스맨에는 허벅지 회전이 없고 무릎은 단일 관절이었거든요. 그렇게 가운데 있는 피닉스맨 본체를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허벅지 회전이 생겨서 다리도 이렇게 사이를 벌려서 세울 수도 있게 되고요. 허벅지 회전이 가능해졌으니까 이렇게 자세를 낮추는 액션도 좀 더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피닉스맨 스프린터 리뷰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애니메이션에 어떻게 등장을 해줄지 그것도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스피드 계통의 모드 이런 것들이 멋있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애니메이션 속에 나오는 게 보면 어떤 화려한 모습으로 또 등장을 해주고 어떻게 싸울지 막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곧 출시될 이 스프린터 자체도 보면은 조작이 어렵진 않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형태를 바꿔가면서 아머로 입히고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좀 가지고 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아무래도 이 스포츠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추천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피닉스맨 이 피규어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아니어도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동차 디자인이 좋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